이번엔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정치인 가족이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군인 시절 후임병을 폭행해서 무리를 빚기도 했는데 오늘은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긴급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윤수민 기자 이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 지금 영상 보시면 지금 긴급 체포돼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인데요. 어쩌다가 저렇게 붙잡히는 신세가 된 겁니까? 네,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은 지난 15일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서 반입한 다음에 지난 일요일 오후 3시쯤에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남 씨는 어떤 여성으로 보이는 이용자에게 즉석 만남 채팅 앱으로 이제 같이 투약하자고 권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인지 수사를 한 경찰이 저렇게 지금 가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마약 수사도 전문으로 하셨었잖아요. 예. 자, 근데 필로폰 4g이라는데 필로폰 그러면 굉장히 강한 마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독성이 가장 강한 마약이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마약입니다. 네. 이게 1회 투약용이 0.03g입니다. 네. 시중에서 한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취급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4g을 중국에서 밀수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한 130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뭐 2g인가가 압수가 됐다는 거예요. 네네. 이건 단순 투약은 별거 아니지만은 마약을 갖다가 중국에서 밀반이 내뱉다. 이거는 상당히 죄질이 무겁고 구속이 됩니다. 중형도 선고받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잠깐 중국에서 자신의 속옷에서 넣어서 갖고 들어왔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약보다도 더 무거운 죄가 바로 해외에서 갖고 들어왔다는 그 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겁니다. 밀반입했다는 것은 단순 투약보다는 밀반입한 마약을 자기만 투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팔을 염려가 있다. 네. 예, 그리고 이 마약 그램이 4g이 상당히 다른 마약을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30명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군요. 단순히 저희가 4g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양이군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거기에 마약수사팀이 있습니다. 네네. 마약수사팀에서 아마 공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검거하고 긴급 체포한 것 같습니다. 자, 공작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지금 남경필 지사의 장남 어떻게 체포가 됐는지 봤더니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같이 투약하자 이렇게 권유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상대 여성이 바로 수사관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붙잡고 보니까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었다는 건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같이 마약 투약하자 이렇게 권유한 것도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자기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마약수사대 직원들이 이 여성으로 아마 위장을 한 것 같습니다. 채팅 앱을 하면서. 네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약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게 해가지고 그 물증을 잡은 다음에 검거하고 집을 아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아마 마약을 압수한 것 같습니다. 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본인이 오늘 아침에 둘째 아들한테서 연락이 받았다. 큰 아들이 사고를 쳐서 지금 경찰에 있다. 이렇게 자신의 SNS에 토로를 하면서 이 사건이 더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자, 문제의 장남, 군대에 있을 때는 후임병을 폭행해서 재판까지 받았고 또 이번에는 마약 사건까지 연루가 됐습니다. 정치인 본인의 일이 아니지만 정치인 가족의 일이지만 정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란 말이죠. 어떻게 좀 큰 문제가 될까요, 이 문제도? 일단 남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재선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경기지사로서 역할을 열심히 수행을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어제 지금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데 급거 귀국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새벽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이었는데 내일 일단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요. 남 지사 입장으로서는 조금 이제 재선 가도에 뭔가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좀 워낙 확고한 경기지사 후보로 내세우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정치 운명을 갖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자, 노원지 기자.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한번 내년에 지금 경기도지사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누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남지사가 재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군은 없는 상태고 남지사가 워낙 유력한 후보였고요.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중진 의원들이 거론이 되는데 뭐 홍문종, 원유철, 심재철 국회 부의장까지 다양한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예전에 경선에서 그리고 본선에서 한번 남경필 지사에게 패하기도 했었던 김진표 의원이 거론이 되고요. 그리고 친노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의 이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쟁쟁한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지사 입장에서는 이걸 좀 빨리 수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급거 귀국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자, 남경필 경기지사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또 자유한국당, 그 당시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이 모이게끔 또 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최근 이해운 대표에 이어서 남경필 지사 아들의 이 마약 투약 사건, 바른정당 이미지에도 상당히 좀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마약 연루됐던 정치인들 이름도 오르내리고 특히 자식 문제 이렇게 좀 연루가 됐었던 의원들의 이름까지 계속해서 기사로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조금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과거에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의원들 정몽준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마약 사유 때문에 곤혹을 치른 바가 있잖아요. 그런 의원들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가 좀 이제 잔혹사를 겪은 의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아들이죠. 장남이 군 폭행의 마약 혐의까지 연루가 된 상황이고 고승덕 당시 이제 교육감 후보로 나섰었는데 딸이 SNS에 글을 올려서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을 해도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신의 아들이 국민이 미개하다 이런 발언을 올렸다가 공개 사과하는 등 잔혹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자, 남경필 지사의 장남과 둘러싼 마약 투약 사건, 남경필 지사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자강론이냐 보수 통합이냐를 놓고 따지고 있는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큰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GH입니다. 저희가 계속 저는 MB입니다. 그 조사는 언제 받으세요? 뭔 조사? 몰라서 물어요? 몰라서 물어. 그러지 마, 나한테. 왜 그래, 섭섭하게 우리 사이에. 그 MB님 시절에 시도했었던 언론 장악 문건 나왔다던데. 많이 없앴는데 왜 그래 일이 나온다. 그죠? 아시잖아, 많이 묻었잖아. 근데 자꾸 나와. 그게 이제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하긴 그게 길긴 길었지, 꼬리가. 그러니까 9년 동안인데 길었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없애지 않고 그대로 제대로 남겨뒀으면 우린 진짜 생각하기도 싫다 진짜. 왜 그래. 블랙리스트도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MB 시절 때께 훨씬 죄질이 고약하대요. 뭔 질을 따져 이제 와서. 그러니까 무슨 저질 중에도 고질 저질 따로 있나? 그냥 다 저질이지. 저질은 저질이야. 왜 그래? 아니 그리고 내 시절 때 거는 어찌됐든 조사를 했고 또 하지 않습니까? 총대 매시면 되겠네. 뭘 총대를 매? 아유. 내가 잘할게. 얼로리요? 도와줘. 구걸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에이, 왜 그래? 응? 나도 내 코가 속잔데. 진짜 짜증나. 어떻게 힘도 없냐? 어떻게 했어? 그 많던 힘도 어쨌어? 알면서 뭘 물어봐. 에휴. 놀다 보니까 도끼자루가 썩었더라고. 다 썩었지? 몽창. 에이, 자랑이다, 이거. 근데 내 경험상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들통나버린 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은 편하더라고. 그래? 들어와요. 그럼 어딜 들어가?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응? 여기? 아이고, 서서 얘기하지 말고 여기 들어가서 편하게 앉아서. 들어오세요. 그런 표정으로 들어오세요를 해. 왜 나한테 연기를 해? 놀랬잖아. 놀래긴. 그럼 앉으면 편해? 나 지금 둔너도 편하잖아. 둔너도. 앉아도 안 편하고 둔너도 안 편하면 엎드려 뻗쳐를 해보든가. 엎드려 뻗쳐 딱 하고 나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 빵 터지겠다. 아이고, 댓글 많이 달리겠네. 반성 코스프레. 안소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문이나 열어, 문이나. 문 열어요. 요즘 이 톤을 해야지. 손도 먹어줘. 딱 모아. 그만.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뭐요? 현 정부 흔들었어, 진빼기. 아, 우리 애들 아직 다 현역에 있다. 그건 그래. 나라 같이 망가뜨린 9년 동안의 집권 세력, 우리 후배들. 심지어 당당해.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도 이 9년 동안의 적폐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단 대선 개입 댓글 조작부터. 솔직히 엄청난 거지. 이게 대선 개입인데.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은 9년 동안 집권했던 세력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질 생각이 없어. 전혀 없어. 우린 몰랐다. 그러면 되니까. 물론 완벽하게 무능하니까 실제로도 몰랐을 수는 있는데 몰랐어도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져야 될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 식구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 심지어 당당해. 너무 당당해.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지금 이 마당에 낯짝도 들기 힘들지. 우린 잘 들어. 너무 들어. 빤빠치게 들어. 쫙 들어. 쫙. 댓글 조작, 언론 장악, 블랙리스트. 우리 부역자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노 코멘트. 특히 언론 장악 같은 경우는 정말 몰랐을 것 같아. 재밌다. 우리 보수당 식구들이 은근히 쏙새하고 인연을 끊고 살잖아. 하긴 그 지금 정부가 그 언론 장악하는 거라고 막 요란을 떠는 거 보면은 나는 그게 자기들 얼굴에 침 뱉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국민 면전에다 뱉는 거야. 정식으로 탁 뱉는 거야. 잘 뱉더라. 잘 뱉어. 예. 멀리 나간다 심지어. 어이구. 와 쫙쫙. 그렇죠. 침깨나 뱉어본 솜씨지. 아, 나 9년을 뱉었는데 뭘. 난 이것도 이거 예. 쥐소리예요? 뭔 얘기야? 그 앞니 사이 이렇게 이거지. 요즘 앞니 벌어진다더니 치과 가봐요. 그래서 지금 그 언론 장악 국정조사 하자니까 여당이 좋다. 지난 9년간의 언론 장악까지 같이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보수당 식구들이 또 그랬잖아. 지난 9년 거만 하지 말고 DJ 시절 참여정부 시절까지 다 하자. 왜 기왕 할 거면 두한 씨 시절 것까지 그냥 다 하자 그러지. 예? 참나 이거. 참 애처롭네. 머리가 안 좋나 봐. 거슬러 올라가 봐야 좋을 거 하나 없잖아. 80년대, 70년대 그 당시 언론 장악까지 다 하면 뭐 진짜 볼만하겠는데. 어? 아무리 우리 당 식구들이지만 어차피 나한테 뭐 탈당하라 그러고 뭐 지금 나랑 선긋기나 하려는 판인데 나도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부를까봐 그냥. 재밌겠다. 놀랬잖아 나 지금. 그렇잖아요. 빈정 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 예를 들면은 막 수십조 혈세 낭비 4대강 나 혼자 했나? 아니죠. 부역자들 함께 한 거야. 9년 집권 세력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 그럼 도와주고 밀어주고 막 눈 감아 줘가 한 거지. 근데 당당해. 당당해. 응? 혼이 비정상일 정도로 당당해. 단체로도 혼검사 한번 받아봐. 혼검사, 혼검진. 응? 지금 나라를 망친 이 적폐의 증거들이 줄줄줄 나오는데도 그걸 우리 두 사람한테만 다 떠넘기고 너무 당당해. 그래서 우리가 제왕적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진짜로 제왕적인 거는 국회의원이야. 동감합니다. 행정부, 사법부, 대통령 다 견제장치에 있잖아, 그지? 근데 봐봐. 국회랑 국회의원은 다 안악시킬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까부는 거지. 너무 까분 거야. 근데 선거는 아직도 3년이나 남았고. 그러니까 부역자들이 3년 동안 헛소리, 뻘소리, 뭐 발목 잡기, 그거하고 떼쓰기, 흔들기 얼마나 하겠어. 나라 망친 책임은 1도 없이 말이야. 응? 그래서 이 부역자들한테도 단죄를 내릴 필요가 있고. 갱고가 있어야 정신 차리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엔 책임이 따라야지요. 지금 더 봐봐. 민심 교란시키는 거. 응? 9년 동안의 설거지? 전혀 할 생각이 없어. 이거 뭐 더 어지럽히 못해가지고 안달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제왕적인 국회, 응. 우리 의회에 대해서 견제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있는데요? 촛불. 아, 지난 겨울 그 추울 때 그 어려운 거 했던 민심인데 뭘 못하겠나. 응? 무서운 걸 알면 까불질 말아야 될 텐데 이 뒤어 봐야 알려나.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응? 우리 애들이 다시 힘 빵빵해져가지고 다방면으로다가 어떻게 체포가 됐는지 봤더니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같이 투약하자 이렇게 권유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상대 여성이 바로 수사관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붙잡고 보니까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었다는 건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같이 마약 투약하자 이렇게 권유한 것도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자기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마약수사대 직원들이 이 여성으로 아마 위장을 한 것 같습니다. 채팅 앱을 하면서. 네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약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게 해가지고 그 물증을 잡은 다음에 검거하고 집을 아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아마 마약을 압수한 것 같습니다. 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본인이 오늘 아침에 둘째 아들한테서 연락이 받았다. 큰 아들이 사고를 이번엔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정치인 가족이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군인 시절 후임병을 폭행해서 무리를 빚기도 했는데 오늘은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긴급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윤수민 기자 이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 지금 영상 보시면 지금 긴급 체포돼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인데요. 어쩌다가 저렇게 붙잡히는 신세가 된 겁니까? 네,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은 지난 15일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서 반입한 다음에 지난 일요일 오후 3시쯤에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남 씨는 어떤 여성으로 보이는 이용자에게 직성 만남 채팅 앱 을 쳐서 지금 경찰에 있다 이렇게 자신의 SNS에 토로를 하면서 이 사건이 더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자, 문제의 장남 군대에 있을 때는 후임병을 폭행해서 재판까지 받았고 또 이번에는 마약 사건까지 연루가 됐습니다. 정치인 본인의 일이 아니지만 정치인 가족의 일이지만 정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란 말이죠. 어떻게 좀 큰 문제가 될까요, 이 문제도? 일단 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재선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경기지사로서 역할을 열심히 수행을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어제 지금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데 급거 귀국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새벽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이었는데 내일 일단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요. 남지사 입장으로서는 조금 이제 재선 가도에 뭔가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좀 워낙 확고한 경기지사 후보로 으로 이제 같이 투약하자고 권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인지수사를 한 경찰이 저렇게 지금 가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예. 마약 수사도 전문으로 하셨었잖아요. 예, 예. 자, 근데 필로폰 4g이라는데 필로폰 그러면 굉장히 강한 마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독성이 가장 강한 마약이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마약입니다. 네. 이게 1회 투약용이 0.03g입니다. 네. 시중에서 한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취급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4g을 중국에서 밀수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한 130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뭐 2g인가가 압수가 됐다는 거예요. 네네. 이건 단순 투약은 별거 아니지만은 마약을 갖다가 중국에서 밀반이 내뱉다. 이거는 상당히 죄질이 무겁고 구속이 됩니다. 중형도 선고받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잠깐 중국에서 자신의 속옷에서 넣어서 갖고 들어왔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약보다도 더 무거운 죄가 바로 해외에서 갖고 들어왔다는 예, 예. 그 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겁니다. 밀반입했다는 것은 단순 투약보다는 밀반입한 마약을 자기만 투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팔을 염려가 있다. 네. 예, 그리고 이 마약 4g이 상당히 다른 마약을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3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군요. 예, 단순히 저희가 4g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양이군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거기에 마약수사팀이 있습니다. 네네. 마약수사팀에서 아마 공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검거하고 긴급 체포한 것 같습니다. 자, 공작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지금 남경필 지사의 장남